첫 거래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을사년의 증시 전략도 마켓 웨더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쪽은 로봇인데요.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연말 막판 매수세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날씨가 맑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와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온기가 또 AI 소프트웨어 쪽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수출 기반으로 실적을 보여줬던 K전력 기업들의 호조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쪽도 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코난 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우주항공, 방산까지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와 6조 7천억 원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양은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말 휴장일을 틈타 2차 전지 공장 준공 일정 지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언제쯤 회복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새해 첫날부터 약세 띄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모두 실적 추정치의 하향에 기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대에서 7만 원 중후반까지 낮춰 잡았고요.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다소 제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역시 메리츠증권, KB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객사 내 경쟁 심화로 인한 점유율 감소, 또 다수의 부품에 대한 판가 인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롯데케미칼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업황 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며 목표가를 24% 하향 조정했고요. 현재 주가도 저평가 상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주가 반등 시점은 석유화학의 업황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간 내 한파가 물러가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네. 을사년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 시장을 좀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하락 반전을 했고 코스닥 지금 조금 상승폭을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의 매도력이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의 매도력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좀 증시가 나아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이 1월 초에도 조금 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우리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2,300 20선 정도 부근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다행히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655선에는 또 한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강력한 하락도 또 강력한 상승도 없는 좀 등락 장세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좀 등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죠? 1월 20 트럼프 2기 집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슈에 따른 어떤 이런 개별주나 아니면 테마 섹터가 좀 빠르게 순환이 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슈를 좀 빨리빨리 파악해 가시면서 투자 접근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일단 시장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안에서 기회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와 섹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로봇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단연 로봇인데요. 지난주에는 엔비디아가 로봇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로봇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율주행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1일 또 중국 베이징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전해지는데요.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AI 반도체입니다. 관련 이슈로 오늘 정부에서 AI 반도체 연구 개발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봇인데요.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안착해 있고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대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오늘 일단 너무 많이 좀 상승력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일정 부분 좀 받아줘야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로봇이 움직인 것도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 섹터까지 좀 상승력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AI가 좀 옮겨가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래도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대로 늘려가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현재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고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이제 휴머노이드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로봇 관련 주들의 상승력이 좀 단기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AI랑 만나면서 이제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다양한 이제 섹터가 이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핵심 이슈는
이 양자컴에서 파생되는 AI가 결과적으로 올해 초에 조금 강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현재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좀 늘리면서 오늘 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따라잡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가총액도 4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현재 매출도 그렇게 크게 못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본 총계도 한 1,295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4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우리가 쉽사리 좀 따라가기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SP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로봇 관련 섹터랑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상한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좀 눌렸다가 이제 막 상승력을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좀 갭을 뜨면서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이대로 뭐 쭉쭉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뭐 조금이라도 좀 조정을 주게 된다면 한 26,600원에서 23,600원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어디까지 조정을 거쳤다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가격 구간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가격 구간. 그래서 이전 양봉의 이제 종가 정도 수준, 그리고 좀 조정을 들어오면은 26,600원 정도부터 이렇게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조정을 받으면 한 4거래일 안에 다시 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거래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된다면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 2,360억 대비 현재 이제 시가총액 2,416억 대비 시가총액이 6,300억 정도 수준으로 솔직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실적도 우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PG를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리스트 안에 로봇주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SPG 일단 지켜볼 수 있겠고, 조정을 기다리면서 분할로 접근해보는 전략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입니다. 쉬는 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 규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완화를 했다, 통과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섹터도 마찬가지로 일단 트럼프 이제 2기 집권 이전에 한 번 정도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AI 쪽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의 이제 파생적인 자율주행 섹터도 우리가 한번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파생되는 섹터라면 자율주행도 양자 컴퓨터에서 파생되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당선인 2기 집권에서도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번 이제 중국
중부 우한시가 전날 자율주행 연결 차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제 중국 당국은 최소한 19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그리고 로보버스를 이제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기술 시험에 이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 패권 경쟁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 이제 대규모 로보택시 운영 기업인 바이두의 자회사인 아폴로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4년까지 우한에 1,000대 정도의 이 로보택시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00대까지 이제 만약에 배치가 됐다면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이슈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1월 20날부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이때 만약에 이제 진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언급한 대로 이 교통부의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정책으로 두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잘 지켜준다면 집권하자마자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테슬라도 2026년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키겠다라는 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도 올해부터는 좀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조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칩스 앤 미디어라는 IP 설계 자산 회사인데요. 이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반도체 업체인 NXP에 이제 그런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섹터에 엮여서 오늘 조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설계 자산 IP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AI랑 같이 또 엮여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칩스의 미디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번 잘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카메라 렌즈랑 모듈을 만들고 있는 이제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 세코닉스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23년부터 대규모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 흑자 기조가 올해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이제 렌즈를 공급했던 또 전력도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으로도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상당히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이전 주가 위로 시세가 조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선점하실 분들은 이 세코닉스를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이제 텔레칩스라죠. 텔레칩스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주가 밑으로 좀 밀리지 않고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바닥을 다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제 모트렉스라는 또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죠. 실적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모트렉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도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준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모트렉스랑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오늘 한 8% 정도, 10% 넘게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8.9% 정도 상승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소프트웨어 이제 검증 전문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산업용에서 이제 로봇, 자율주행, 국방, 항공, 무기 체계, 철도 차량 관제 시스템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로봇 쪽으로도 좀 엮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모비젠이라는 이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로봇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검증 사업 분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으로도 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슈어소프트 테크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살짝 조정을 받으면은 한 4,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 한 5,300원, 4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율주행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칩스앤미디어, 세코닉스, 텔레칩스, 모트렉스, 슈어소프트 테크까지 다양하게 기회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테마 AI 반도체입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 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파생된 섹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오늘도 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네.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슈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그 관련 종목들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뭐 AI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좀 부각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하는데 이 1000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부가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이렇게 3대 이 게임 체인저 기술 인프라를 확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이나 양자는 이제 맞물리는 거고 이제 바이오만 이제 또 따로 이제 떨어져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양자랑 인공지능이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도 진짜 잘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고 또 AI 반도체 확보를 통해 확보를 목표로 약 4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 그리고 PIM 반도체 이런 이제 R&D를 연구 개발을 이제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이제 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700원짜리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700원짜리를 혹여라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자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올라가 준다면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지금 힘을 좀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 이제 올라간다면 저항 라인이 한 대략 7,1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7,1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이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죠. 이 자람 테크놀로지도 최근 이제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국채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자마자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여러 번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살짝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 4일 연속 조정을 거친 것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43,000
천천히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직 랭드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진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3,400원 이하로 모아가라고 했죠. 근데 이 33,400원 정도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금 저항을 만들면서, 횡보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5%대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상승을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이징 랜드를 좀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단기적인 상승력이 일단 쭉 분출된다면 1차적으로 한 45,900원, 4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이제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고, 또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죠. 이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설계, 디자인 쪽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거리도 이 펜리스 업체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 랜드 한 2차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AI 반도체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링크 제네시스, 에이직 랜드까지 파트너님께서 그동안 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 세 종목 모두 상승불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종목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테마 안에서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열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보다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조금 더 보다 세세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요? 네, 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이슈나 그리고 이제 가격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매매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조건 검색 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을사년의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사림입니다. 2025년 푸른 괴매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기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오늘 좀 파란 계열로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올 한 해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챌린지도 조금씩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각오로 조금 임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 첫 번째 거래일에 어떤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계실지도 이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룰 자체는 25년에도 똑같습니다. 13% 목표로 설정을 해서 최대 10종목까지 편입을 하고요. 금요일에 최종 누적 성공률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약간의 디메릿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4종목 나와 있네요. 일단 SOS랩입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완화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성공률이 7% 나오고 있고요. 주가상으로도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중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장중 목표가 13,890원도 터치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처리를 할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5일선 잘 타고 올라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최근 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4주차 때 이미 한번 진입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ESS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오늘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3.78%입니다. 다음으로 이 대동기업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대동기업가 현재 성공률 기준으로는 4.4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2시 반 구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현재 구간 14%, 15%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장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동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성공률을 보여줄지 들고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12시 반 구간부터 1시 구간의 목표가 돌파에 성공을 했다는 점도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메스입니다. 시메스 역시나 목표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25,350원 위에서 현재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성공률은 6%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의 성공률을 모두 합산을 해보니까요. 벌써부터 21%, 20%를 훌쩍 넘어서는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만 운영되는 이번 챌린지에서 앞으로는 또 남은 목요일 하루 어떤 추가적인 종목들이 편입될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새해 스타트를 시원하게 끊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다양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챌린지 8주 차입니다. 일단 네 가지 종목으로 20% 넘는 지금 성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SOS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S랩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가 넘어가는 상승률로 인해서 전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상승 모멘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과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 동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 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 돌파한 이후에 추가 강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한 2%에서 3%대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15,000원대까지 상향을 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가져갈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12월 2일 날 파도의 급소를 공략하는 등대 기법의 응용 기법으로 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공략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상승 흐름, 같은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나서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이동평균선인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 1년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전 고점까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전 고점 돌파까지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6일 날 한 번 더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는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기업은 오늘 장중에 분봉 흐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기업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2시 25분부터 급격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15%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죠. 이 종목도 목표가를 상향시켜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목표가는요, 15,700원 잡고 이 종목 목표가 상향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신고가 17,000원 라인대 돌파가 가능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내일까지는 충분히 15,7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인 목표가 15,700원까지 상향을 시킨 다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챌린지 포트 안에서 계속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거래일,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 날 선보여 드렸던 종목 대동기어와 시메스가 오늘 모두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메스의 경우에도 장중 14% 이상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장중에 10시 20분 경에 27,55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던 흐름입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목표가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28,000원대까지 한번 봐볼게요. 28,000원 2차 목표가 기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까지 지켜보면서 이 종목도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편입 계속해서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동기어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 오늘도 4가지 종목 중에 3가지 종목이나 1차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목표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등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지난 마지막 거래일 날 대동기어와 시메스 다 계속해서 올려드렸고요.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2차 목표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차에 제공해 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주차죠. 44%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다 함께한 등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서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안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하셔서 등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모두 다 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추가 방안들, 대응 전략들 미리 좀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파트너님, 오늘 또 8주차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주에 이틀 정도 쉬었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종목은 바로 에브리봇과 셀바스 AI입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각각 다른데요. 가장 먼저 에브리봇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오늘 로봇주, 협동 로봇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100% 무인 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1대 주주까지 등극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잭슨토르를 출시한다는 예정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반기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가 AI 가전 글로벌 스마트싱스 연결률이 50%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이 종목은 글로벌 상승 모멘텀, 국내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의 상승 모멘텀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해왔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앞서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대였죠. 이 18,000원 라인대가 18,000원에서 18,100원 라인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였습니다. 과거에서도 2024년도 11월 13일 날 장중 1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걸
저항을 맞고 모두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그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11월 28일 날 마찬가지로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18,000원 라인대를 돌파 시도했지만 끝내 돌파하지 못하면서 두 번째 2차 저항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 라인대를 오늘 장중 18%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저항 라인대를 모두 다 돌파를 했고 단기 상승 추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상승 추세까지 모두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한 5% 정도, 4% 정도는 반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왔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기준 잡고 손절가는 15,700원 기준 잡고요.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는 국내 유일의 돈을 버는 의료 AI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자사 챗봇을 통해서 AI 진료를 받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AI 의료 AI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 이 의료 AI 종목들이 이제 루닛의 조정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의 지금 대주주의 블록딜로 인해서 의료 AI 기기 종목들이 전부 다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단기적인 조정폭 이후에 추가 반등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죠. 셀바스 헬스케어의 미국 AI 심장 진단 기업과 공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작년 초 인수한 메디아나의 연결 실적 반영으로 가파른 성장세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의 조정폭 이후에 추가 반등세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받은 이후에 중요 지지라인대인 11,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죠. 이 조정, 어떤 조정 때문에 이 조정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루닛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펀더멘털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거래일 6%의 상승 이어서 오늘 5%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막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정상 범위 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막 변곡 이후에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초입에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900원, 손절가는 1,900원 기준 잡고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1313 챌린지 에브리북과 셀바스 AI 저희가 새롭게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의 흐름들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뭐 1313 챌린지 작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새해 첫날에 조금 든든하게 좀 출발을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렇게 봤을 때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파트너님.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 어떤 전략으로 좀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저희 1313 챌린지 포트에는 좀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환율 여러분들께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당선이죠. 그럼 첫 번째 당선을 봤을 때 환율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환율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과거 2016년도 말에 연말까지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미 대선이 있었고 그 대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됐던 해였죠. 그렇게 달러가 16년도까지 말까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다가 17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감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달러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제 국내 증시의 환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CDS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008년도에는 700bp가 넘어갔었고요. 하지만 거기다가 경상수지까지도 악화되어 있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현재의 이제 국내 증시를 보자면 CDS 프리미엄 마찬가지로 30에서 40bp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렇게 정상 범주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경상수지 또한 정상화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름 아닌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 근데 그 부분은 정치적 리스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당선 이후에 취임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그 멘트를 한 번 더 발언을 이어간다라면 다시 한번 빠르게 환율 정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전처럼 1,300원대, 1,200원대는 단기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만 1,400원대 초반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증시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이 박스권 어느 부분을 기준을 잡고 박스를 쳐드렸냐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코스피 지수가 장중 10%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에 있던 날이죠. 이날 꼬리를 달았던 바닥을 찍고 강력하게 반등을 만들어냈던 이 꼬리 부근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시장에 강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 11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의 하단 터치하자마자 강한 반등이 이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12월 9일 날 박스권을 이탈을 했지만 다음 날 이렇게 바로 강한 상승세로 박스권을 다시 안착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터치하고 나서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이 이어졌고요. 최근에도 3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강한 상승세로 이 박스권 하단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좀 더 큰 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면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 2024년도의 흐름을 보자면 7월 달까지 강세의 흐름이었다가 7월 달부터 약세의 흐름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이 2024년도 보시면은 중요 지지 라인대인 2,300포인트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최근에 단기간에 조정 장세가 깊어졌던 만큼 25년도에는 상승 파동이 큰 추세의 상승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여태까지 비정상화되었던 환율 또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인 상승 모멘텀 거기다가 국내 증시 정치적 리스크가 축소가 됨에 따라서 정상 범주 안에 회귀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2025년도 힘차게 저희 1313 챌린지 포트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안정화 위해서는 일단 높아진 원달러 환율 안정이 돼야겠고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등대 참여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기 이쯤에 있어 이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시면 함께하는 등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장 정보들, 장중에 종목에 대한 종목 이슈들 그리고 마감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정보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 거래일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